첫째, 나 자신을 꼼꼼하게 철저하게 태도를 만드시는 게 필요합니다. 저도 그래서 반도체 분야는 제가 일하기엔 좀 맞는 분야인 것 같아요. 저 꼼꼼한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철저한 것도 안 좋아하고. 약간 뭔가 새로운 방법이 없을까? 좀 완벽하지 않아도 좀 도전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반도체 분야에서 이런 뭐 시장 개척에서 이런 분야가 있겠지만 제가 오늘 품질 얘기하잖아요. 이 분야는요.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평소에 남자분들보다 여자분들이 좀 더 낫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실제로 제가 만나봐도 평균적으로 볼 때 남성분들보다는 여성분들이 꼼꼼하게 철저하게 잘 돼요. 또 반대로 여성분들보다는 남성분들이 도전과 열정 이런 게 좀 더 잘 돼요. 이거는 뭐 저는 그냥 성적 그냥 특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차별적 요소가 아니니까 너무 이상하게 듣지 마세요. 하지만 남자분들이든 여자분들이든 꼼꼼하게 철저하게 잘 돼야 이쪽 분야에서 일하기가 좋아요. 워낙 섬세하니까요. 먼지 하나를 다루는 분야예요. 마이크로미터예요. 100만 분의 1미터를 다뤄요. 그러니까 초정밀 분야를 다루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내 자신이 꼼꼼하게 철저하게 되지 않는다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사를 하고 싶다. 그러면 지금부터요. 여러분이 매 순간 꼼꼼하고 철저하게 살아보세요. 이건 진짜 필요합니다. 회사에 들어가도 우리가 이제 회사에 들어가 연봉 많이 준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계속 평가받잖아요. 그러면 일을 자꾸 뭘 놓치고 하는 사람을 정말 그 공정에 넣겠어요? 장비 하나가 수백억 수천억이고 1%의 에러로 수백억이 날아가는 그 공정에 꼼꼼하지 않고 철저하지 않은 사람을 넣겠습니까? 그 점에서는 입사하는 단계에서부터 이런 것들을 좀 보여줄 수 있는 요소들을 여러분들이 훈련하셔야 된다. 그래서 뭐 인턴 과정에서도 이런 것들이 좀 보여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저 들어가서 열심히 할게요.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미리 하셔야 되고 6개월 1년은 이런 부분에서 고민하면서 노력을 하셔야만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입니다. 책상에 앉아서 이론으로만 공부하신다면 피하십시오. 이쪽 분야는 현장의 업무가 많아요. 자, 반도체 공정도요. 회로나 이런 것들 소재가 너무 많아요. 근데 예를 들면 이제 아두이노 같은 것도요. 회로 구성 같은 것을 가상 환경에서 해볼 수 있어요. 회로 설계 다 컴퓨터 시뮬레이션 합니다. 문제는 그 세상에 그 뛰어난 사람들이 그렇게 설계를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생산해보니 수율이 떨어지고 발열이 생기잖아요. 자, 발열 나는 걸 모르고 정말 만들었을까요? 아니죠. 안 날 거라 생각하고 설계를 했는데 나오는 거죠. 자, 그 점에서 볼 때 실제로 이론과 현장이 갭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점에서는 이 반도체 품질 분야는 설계만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장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설계를 잘하는 게 있다고 쳐요. 근데 여러분 설계도를 갖고 와서 내가 생산을 해보니까 자꾸 발효리스가 생기고 수율이 떨어져요. 그러면 여러분 설계도 살까요? 그 점에서 볼 때 현장과의 긴밀함이 필요하죠.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잘해야 됩니다. 그냥 책상에 앉아서 내가 좀 끊임없이 회로도만 연구해서 되는 분야는 아니라는 거죠. 그 점에서 만져보셔야 돼요. 품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화학물질 같은 걸 만져보고 흡입하고는 좀 어렵겠지만 기본적으로 내 몸에 있는 감각을 가지고 다뤄봐야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반도체 품질을 좀 관심 가지시는 분들이라면 멀리 가지 마시고 아두이노, 라즈베리 파이라도 좀 다뤄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두이노는 미술학도들을 위해서 개발한 거라 굉장히 단순하고요. 라즈베리 파이는 초소형 PC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저희 집에 뭐 아두이노, 라즈베리 파이 세트가 한 두세 세트씩 다 있고요. 그다음에 제슨 나노보드라고 해서 AI 기능이 가능한 그 보드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슨 나노보드가 2 버전이 나왔더라고요. 하나 갖고 싶은데 뭐 기존에 게 있어서 크게 뭐 사야 될 의미는 못 느낍니다만 그만큼 제 옆에 있어요. 책상에 앉아서 저도 여러분들을 향해서 비대면으로 수업을 합니다만 제 책상 발 밑에 얼마나 많은 박스가 있는지 모르실 겁니다. 실제 이 사진은 제가 실제로 수업을 들으면서 만들어 본 거예요. 예, 이거 뭐 회로로 따지면 글쎄요, 실제로 구현하면 요 저만한만큼이나 되겠어요. 하지만 이거를 모터를 달아보고 선을 꽂아보고 불이 들어오고 연결하고 열을 느껴보고 이 모든 과정이 연결이 되는 거죠. 이거를 축소하는 거예요. 그 점에서 이론이나 가상 환경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화학 계열의 학교를 다녔었는데요. 실험 수업이 제일 싫었어요. 왜냐면 분명히 이론으로는 글쎄요, 뭐 아무리 뭐 옵션 들어가고 표 같은 게 있으니까 다 계산하면 나오는데 문제는 그 표도 수많은 실험을 통해서 만들어진 결과값이거든요. 아무래도 뛰어난 사람이 했겠죠. 그런데 이상하게 제가 하면 그 데이터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4시간 실험 수업이 6시간이 되고 8시간이 되고 결국은 안 나와서 다음날 또 하고 점수는 낮게 받고
실험 수업의 학점이 제일 적은데 수업은 제일 길었어요. 그러니까 더 싫은 거죠. 이렇게 해서 뭐 10학점, 100학점 받는 것도 아니고 딸랑 1학점 받으려고 시간은 2배, 3배 써야 되고 그러니까 싫었습니다. 하지만 화학을 연구하는 사람이 이론만 한다? 불가능하죠. 물론 예전에 비해서 AI라든가 컴퓨터 시뮬레이션이 좋아지면서 실제로 실험실에서 하는 실험을 많이 줄인 건 사실입니다. 덕분에 우리가 코로나 시기에도 백신 같은 거를 등장할 때 옛날에 백신 10년씩 개발했어요. 지금은 1, 2년이면 개발하잖아요. 테스트가 오래 걸리는 거죠. 그래서 첫 제품을 만드는 데까지 기간이 정말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노벨 물리학상, 화학상을 전부 AI 관련된 사람들이 받았잖아요. 그 점에서는 이론과 가상의 수준이 좋아진 건 맞습니다만 그래도 실제로 만들어 보는 것은 다른 문제다. 그래서 뭐 삼성전자의 엑시노스 잘 되길 전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발열 문제 잡히길 바랐는데 뭐 젠슨허 회장이 삼성전자 HBM을 놓고 재설계를 해야 될 것 같다. 해낼 거라 믿는다. 그 말은 뭐예요? 나름은 자기들이 납품할 때 연구해서 납품했는데 자기들이 테스트를 해보니까 원하는 성능이 안 나왔겠죠. 그만큼 새로운 설계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설계라는 말 속에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게 단순하게 회로 설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생산 과정이나 소재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 점에서는 이론과 가상의 한계가 있다는 점을 좀 이해하셔서 만져보고 실험해보고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딸이 전자공학에 대한 분야를 좀 하고 있는데 납땜도 배운다고 해요. 요즘 같은 데 무슨 납땜이냐고 했지만 실제로 있잖아요. 납땜도 해보면 느낌이 좀 달라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다 컴퓨터로 자동화돼서 로봇이 정밀하게 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그 어떤 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고요. 소재에 대한 특성도 마찬가지인데 소재에 대한 특성을 이론으로 공부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그 소재를 사용해 보면 소재의 특성이 좀 더 몸에 와닿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컴퓨터나 AI나 데이터 뭐 이런 것들은 결국은 이전에 결과값을 학습을 한 거잖아요. 결국은 실제로 했을 때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만에 하나의 요소들은 우리가 직접 해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전체를 이해하는 안목인데요. 특히 품질 관리하시는 분들은 정말 중요합니다. 수십 수백 가지 공정을 거쳐서 제품이 나오는데 이 제품에 대한 뭐 수율을 높인다거나 더 뛰어난 성능을 원한다면 어디를 건드려야 될지 어떻게 할까요? 결국 전체 다 봐야 돼요. 전체가 상호 연합해서 제품이 가기 때문에 한두 공정을 건드려서 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 분야의 전문가가 품질 관리 전문가가 되는 경우는 흔치 않아요. 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고 품질 관리에 도전하신다면 그 분야의 전문성으로 출발하시되 여러분의 분야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강의라면 여러분들이 지금 저는 느끼는 건 눈으로 보고 그다음에 귀로 들으시겠죠. 자, 그런데 제가 아무리 깨꼬리 같은 목소리를 갖고 있고 아무리 제가 멋있는 얼굴을 갖고 있어도요. 카메라 성능이 안 좋거나 마이크 성능이 안 좋다면 여러분들에게 전달되는 강의의 품질은 좋은 게 아니에요. 결국은 제가 뭘 해야 됩니까? 아무리 제가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카메라도 좋아야 되고 마이크도 좋아야 되고 네트워크 품질도 좋아야 돼요. 그리고 화면도 좋아야 돼요. 슬라이드 디자인도 좋아야 돼요. 이 모든 게 연결돼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작년 봄이나 여름쯤에 제 강의를 많이 들으셨다면 지금보다 뭔가가 나빴을 거예요. 카메라 성능이 좀 나빴고요. 물론 지금 제가 좋아졌기 때문에 옛날까지 나빴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이크가 예전보다 좋아졌어요. 뭔가 나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 나아지는 과정을 통해서 1%의 느낌이라도 좋아지면 뭔가 강의가 좀 편안하게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눈이 필요하지 않고 귀가 필요하지 않아야 내용이 들어오는데 처음에 우리가 줌 수업할 때 화질 얼마나 안 좋았고 마이크 얼마나 안 좋았는데요. 그 점에서는 그런 부분에서의 투자가 이 교육 품질이라는 여러분 강의 끝나고 나면 강의 평가하시잖아요. 그 평가에 순수하게 정역이 아닌 영역이 있을 거예요. 마이크의 성능이라든가 강의 환경이라든가 어쩌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줌의 성능도 저는 영향을 끼친다고 봅니다. 그러니 만일 제가 나 정말 훌륭한 강의를 하기 위해서 강의 원고를 더 잘 준비해야지 아무리 이렇게 해도요. 줌의 성능이 떨어지면 제 인터넷 성능이 떨어지면 안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저도 이제 항상 유선망 쓰려고 노력하고요. 와이파이보다는 유선 라인으로 연결해야지 좀 더 안정적으로 영상이 가고 기왕 장비를 살 때에도 줌이라든 이 툴을 쓴다면 줌의 호환이 좀 더 잘 되는 단 1%라 잘 되는 그런 인증이 붙어있는 장비를 사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여러분이 다양한 분야에 대해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제일 좋은 건 뭐예요? 거기 있는 분들과 교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반도체, 뭐 품질 관리 이런 분야에서 특히 품질 관리 쪽은요, 커뮤니케이션을 잘해야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품질 관리 전문가가 누군가를 만난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어떤 현장에서 일을 하는데 품질 관리 전문가가 와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자, 그분이 여러분한테 와서 조언하거나 여러분한테 칭찬하려고 했겠어요? 뭔가 평가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말이 굉장히 기분 나빠요. 내가 하고 있는 걸 좀 뭐 나쁘게 하는 뉘앙스가 나쁘고 나에 대해서 뭔가 꼬치꼬치 따질 것 같고 그러면 사람이 방어적으로 변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품질에 대해서 개선을 시키려면 그 현장에 있는 분들이 솔직하게 다 얘기해 줘야 되는데 그 얘기를 끌어내지 못한다면 내가 품질을 높이는데 한계가 생겨버리잖아요. 그런 점에서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팀 조직에 대해서 이해하고 넓은 분야를 이해하고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연봉 많이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넓은 분야를 알고 리딩이 되니까 또 이런 분들이 팀장이 되고 과장이 되고 부장이 됩니다. 아시겠지만 삼성에서 임원이 되면 연봉부터 시작해서 혜택 장난 아니거든요. 그래서 별을 단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정말 능력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 이해하셔야 되고요. 지금 여러분들께 드리기엔 좀 아쉬운 얘기입니다. 만 이 분야가 스펙이 좀 높아요. 슬프지만. 제가 삼성전자의 임원에게서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삼성전자에서 신입사원으로 안전하게 입사를 하려면 첫째, 제2 외국어까지 해라. 즉 영어를 하는 건 기본. 뭐 일본어라든가 기왕이면 중국어보다는 제가 일본어가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관련 장비들이 일본에서 많이 넘어옵니다. 뭐 일본 기업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자기들이 없으면 삼성전자가 없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실제로 일본이 기초과학이나 소재에 대해서 워낙 뛰어난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관련 장비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도 뭐 그렇다고 삼성전자가 일본보다 기업보다 못하다는 뜻은 아니고 워낙 많은 제품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제품들의 퀄리티가 다 높아야죠. 그래서 제2 외국어까지 신경을 쓴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영어만 영어, 중국어는 중국어로 이제 거의 가긴 하는데 일단 들어갈 때 그냥 영어 잘하는 것만으로는 좀 어렵다고는 하네요.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공식 스펙으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제가 현장 임원에게 들은 얘기예요. 둘째로는 학위는 석사 이상을 좀 갖는 게 좋다. 제가 봐도 현장 경험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이론으로 공부를 많이 해도 현장에 가서 체크하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아마 석사 이상의 그 수준을 조금 요구하고 세 번째로는 기왕이면 박사 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는 분들이 삼성전자 들어갈 때는 고졸로 들어갔다가 이미 전문대, 학사 이렇게 계속 공부하시더라고요. 또 삼성전자는 국내 최초로 삼성전자 공과대학이라는 사내 4년제 공과대학이 있어요. 즉 회사를 다니면서 이제 거기 입학을 하게 되면 월급 받으면서 석박사까지 학사까지 갑니다. 주로 이제 고졸로 들어와서 현장에 있는 그 현장 관리자들을 위한 과정인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면 장비가 비싸요. 수십억, 수백억 하는 장비들이고 한 번의 미스로 제품 라이너에 나오는 그 몇백억 하는 장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결국은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점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현장에 대한 어떤 경험, 지식이 함께 어우러서 계속 가야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공부하거나 배우셔야 돼요. 제가 몇 년 전에 만났던 분인데요. 삼성 임원이셨던 분인데 그분이 삼성전자를 다니시면서 저희가 보통 풀클래스라고 하는 온라인 과정을 150개를 들으셨대요. 진짜 이게 대단한 겁니다. 150개를 들으셨다는 얘기는 공부 시간만 3,000시간 분량이에요. 이게 장난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본인이 복습 안 하고 듣는 것만 3,000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3,000시간이면 제가 저도 꽤 공부하는 편이거든요. 1년에 한 600시간 이상은 수업 듣습니다. 그러면 5년을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회사 다니면서 그게 쉽지 않거든요. 저는 뭐 회사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강의하는 사람이니까 낮에도 공부할 수 있고 주말에도 공부할 수 있지만 하루 종일 일하고 평일 저녁과 주말만 가지고 3,000시간 150개 과정을 이수했다고 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끊임없는 공부를 멈추지 않으셨다고 봐야 하는 거죠. 그 점에서 볼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폭넓은 분야가 좀 필요하니까 여러 분야에 멈추지 마시고 좀 넓게 이해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공정에 대한 이해, 품질에 대한 이해는 생각보다 높은 연봉이 주어질 수밖에 없는 요소가 그만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분야 있잖아요. 내가 공부는 좀 안 돼. 그러면 굳이 이 분야를 저는 권하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굳이 들어가셔야겠다면 적어도 지금까지처럼 뭐 노력 안 하는 모습으로 버틸 수 있는 시장은 아니기 때문에 들어가기 전부터 바꾸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여기에 맞춰서 한번 노력을 해보시고요. 제2외국어를 어느 정도 해야 되냐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뭐 회사들마다 직무회마다 거기에 대한 기준들이 다 나와 있을 테니까 참고하시고요. 중요한 것은 그만큼 많은 언어를 다룰 만큼의 학습량을 요구한다는 것만큼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